안녕하세요, 테바트입니다. 어제 삼성의 온라인 언팩 행사가 있었죠. 이번 언팩 행사에서 삼성의 신제품이 대거 공개되었고, 그 중에서 제가 너무 기다려왔던 새로운 플래그십 태블릿 갤럭시 탭 S7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갤럭시 탭 S7은 완성형 갤럭시 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품은 9월 초에 공식 출시 예정이며, 저는 좋은 기회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 제품을 대여받아 미리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갤럭시 탭 S7이 S6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개선되었으며, 제 채널의 성격에 맞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드로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번 갤럭시 탭 S7 정말 대박입니다. 그럼 먼저 갤럭시 탭 S7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탭 S7은 전작인 S6에 비해 디자인과 성능이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된 삼성의 플래그십 태블릿입니다. 좀 더 직선적인 단단한 느낌의 견고하고 잘 다듬어진 마감이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색상은 미스틱 블랙, 실버, 브론즈의 3가지 컬러 중 선택 가능합니다. 강력한 최신 AP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되었으며, 돌비 애트모스 모드를 지원하는 AKG 쿼드 스피커로 사운드의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후면에 1300만화소 메인 카메라와 500만화소의 초광각 렌즈, 전면에 800만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었으며,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은 얼굴인식과 지문인식을 지원합니다. 11인치와 12.4인치의 대화면에 한층 더 부드럽고 스피디한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보여주며, S펜은 그립감이 향상된 안정적인 디자인과 레이턴시가 크게 감소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구성이 자유롭고 끊김없이 한 화면에 총 3개의 어플을 동시에 띄울 수 있는 화면 분할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 기준 용량이 256GB, 램이 8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로 최대 1TB까지 용량 확장도 가능합니다. 1090mAh의 대용량 배터리에 걸맞는 45W 초고속 충전 모드를 탑재해 매우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주며, 업그레이드된 삼성 노트와 클립 스튜디오 출시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놓치지 않은 완성형 태블릿 PC가 바로 이 갤럭시 탭 S7입니다. 제가 대여받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미스틱 실버 모델인데요. 디자인을 살펴보면 길이 28.5cm, 18.5cm로 무게는 575g입니다. 두께는 5.7mm로 매우 슬림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선형의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군더더기 없는 제품의 마감이 매우 정리된 인상을 줍니다. 기존에 항상 정가운데에 위치하던 삼성의 로고가 상단 가로형으로 배치되었으며, 무광 메탈의 은은한 뒷면에 유광의 로고가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익숙한 사운드 바이 AKG도 가로형으로 배치가 되어 통일감을 줍니다. 듀얼 카메라와 플래시가 보이며, 카메라의 라인을 따라 S펜의 부착 위치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S6에 살짝 홈이 파여있던 디자인이 이렇게 재질감의 차이로 구분지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S펜을 붙이면 자성이 꽤나 강하게 붙는데, S펜의 이 납작한 부분이 닿아야 하고 펜촉이 윗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기기 옆면에 붙는 자성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후면 부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용자를 위한 삼성의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S펜의 충전은 후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 하단에는 쿼드 스피커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가 보입니다. 측면에 빅스비 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그리고 아래로 유심 카드와 마이크로 SD 카드 트레이가 보입니다. 반대 측면에는 키보드 커버 연결을 위한 연결핀이 보이네요. 전면부는 매우 얇은 베젤과 소프트웨어로 라운드 처리된 화면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가로 모드 기준 상단으로 옮겨졌으며, 조도 센서가 여기 2개가 탑재가 되어 센서의 오작동 현상을 개선했습니다. 12.4인치의 대화면답게 기기의 크기가 꽤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갤럭시 탭 S6와 비교하면 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화면이 정말 체감될 정도로 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화면이 커진 정도에 비해 이 기기가 엄청 크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무게도 부담스럽게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S펜을 살펴보면 얼마 전 출시한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펜과 꽤 비슷한 디자인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S6의 S펜과 비교하면 길이가 살짝 더 길어지고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립감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에어 커맨드의 버튼도 작아져서 오작동이 줄었습니다. 기기의 부착 부위는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쉽게 굴러가지 않으며, 이쪽에 삼성 로고가 디자인의 균형을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북커버는 호평이 많았던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그네틱 형식의 부착 방식이며, 덮개를 열면 화면이 자연스럽게 켜집니다. 펜이 안쪽에 수납이 되어서
분실 위험이 없으며 두 가지의 각도로 기기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커버를 뒤로 돌려서 평평하게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눕혀서 사용해도 자성이 꽤 강해서 나름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구조네요. 뒷면에 펜 부착 부위는 전작처럼 튀어나온 형태가 아닌 구멍이 뚫려있는 방식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제품의 디자인, 마감, 북커버의 완성도는 정말 좋습니다. 이번 갤럭시 탭 S7이 가장 자신있게 내세우는 개선된 기능들 중에 몇 가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진 기능 첫 번째, 120Hz의 화면 주사율입니다. 여기 설정, 디스플레이에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체감이 확실히 될 정도로 부드러운 화면 주사율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옵션을 비교해보면 이 정도로 정말 큰 차이가 있죠. 달라진 기능 두 번째, 놀랍도록 개선된 S펜의 레이턴시입니다. 출시 전부터 루머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정말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었는데 기대했던 대로 정말 놀라운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S7을 몇 번 사용하다가 S6를 사용하니 확실히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한번 두 기기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삼성 노트와 노트 쉘프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냥 보기에도 꽤나 큰 차이를 보여주죠. 실제로 사용해보면 정말 많이 빠른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으로 제공되는 삼성 노트가 꽤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UI의 개편과 폴더별 관리 기능의 편의성,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고화질의 PDF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페이지별 관리가 가능해서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중간에 PDF를 끼워 넣고 그 사이에 또 페이지를 추가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필기 중에 음성 녹음 기능도 강화되어서 음성 녹음을 하면서 필기를 하면 나중에 음성을 재생했을 때 해당 녹음 구간에 필기한 페이지가 동영상처럼 재생이 됩니다. 여기 음성 녹음은 목록으로도 구분이 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노트 관리 기능도 강화가 되어서 이렇게 폴더를 생성해서 노트를 한 번에 집어넣고 폴더별로 관리를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인식을 통한 검색도 깔끔하고 정확하게 실행되며 무엇보다 레이턴시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갤럭시 픽이라는 폴더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노트 쉘프와 칸바, 클립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어 주력 생산성 어플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클립 스튜디오요? 잠깐 음악 주세요. 클립 스튜디오. 그림을 좀 그린다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디지털 만화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클립 스튜디오는 2012년 처음 발매되었습니다. 드로잉 경험이 마치 종이에 그린 것 같은 자연스러운 브러쉬와 현존 최고의 왁콤 필압 기술인 8192단계를 모두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함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수많은 브러쉬 도구로 컨셉 아트, 캐릭터 드로잉, 만화, 애니메이션 등 모든 분야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매우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AI 채색과 벡터 기반의 브러쉬, 가이드 도구, 무료 소재, 텍스트 입력, PC와 태블릿을 넘나들며 공유가 가능한 강력한 클라우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저도 소문은 익히 들어 너무 궁금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네요. 클립 스튜디오에 관련 리뷰와 그림 콘텐츠는 갤럭시 탭 S7과 어플이 정식 출시된 이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갤럭시 탭 S7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으니 드로잉 퍼포먼스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어플별로 120Hz의 주사율과 S펜의 레이턴시를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제가 추천하는 5개의 드로잉 어플의 화면 크기에 따른 쾌적한 정도와 S펜의 레이턴시 성능을 S6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트플로우입니다. 워낙 최적화가 잘 되어 있으며 심플하고 직관적인 UI를 가진 어플입니다. 갤럭시 탭 S6를 사용할 때도 아주 빠른 반응 속도와 좋은 성능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확실히 화면이 커서 더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같이 놓고 비교했을 때 캔버스의 면적이 이 정도로 매우 넓어졌네요. 브러쉬의 속도 차이는 그냥 봐서는 큰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120Hz로 굉장히 부드럽고 빠르게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갤럭시 탭 S7이 모든 면에서 우세합니다. 인피니티 페인터는 어플의 성능과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지만 최적화 문제로 그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었던 어플이었는데 오랜만에 사용해서 그런 건지 S7으로 사용해서 그런 건지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인피니티 페인터는 UI가 정말 너무 직관적이고 깔끔해서 드로잉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한 브러쉬의 느낌이
느낌이 가장 사실적인 어플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레이턴시가 정말 매우 빨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이 개선이 된 건지 S7의 성능이 적용이 된 건지 한번 S6와 비교를 해보죠. S6로 그렸던 겨울왕국의 아트워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해상도를 4480에 2800으로 꽤 크게 작업을 했었고 레이어를 20개 이상 사용해서 그런지 갤럭시 탭 S6에서도 미세한 버벅임이 있었고 강제 종료 현상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S7은 정말 너무 쾌적합니다. 어플 자체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지만 역시나 120Hz의 주사율을 무시할 수가 없네요. 두 기기의 레이턴시는 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비스 페인트입니다. 만화 일러스트 그리기에 특화되어 있는 인기가 정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죠. 역시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너무 좋아요. 화면의 면적이 그냥 봐도 쾌적하죠. S6의 레이턴시와 비교하면 주사율과 레이턴시의 차이가 S7 측이 확실히 부드럽고 빠르게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제가 아트플로우와 함께 꽤나 좋아하는 어플리케이션인 메디방 페인트입니다. 이비스와 마찬가지로 만화, 일러스트 그리기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이죠. 다른 어플들과 마찬가지로 화면이 커지면서 쾌적해진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어딘지 사용감이 S6와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를 실제로 비교해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제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쾌적해진 화면에 만족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어플들 중에서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어플리케이션이고 최적화가 가장 우수했던 어플이었죠. 역시나 대화면에 쾌적함이 바로 느껴지며 레이턴시는 원래도 워낙 쾌적했기 때문에 S6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더 부드럽고 빠르게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블릿 드로잉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디지털 드로잉과 태블릿 PC의 사용감을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역시나 화면 크기의 쾌적함과 브러쉬의 사용감 너무 좋습니다. 이 갤럭시 탭 S7 5개의 드로잉 어플리케이션의 레이턴시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최근에 추천드리고 튜토리얼을 만들었던 크리타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일단 화면이 커지면서 캔버스의 공간이 훨씬 넓어진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레이턴시 또한 더 빨라졌고 화면이 커짐으로 인해서 UI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도구 상자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크리타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경험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드로잉 경험을 테스트하기 위해 각 잡고 그려보는 드로잉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끝판왕 태블릿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가장 잘 매치되었던 게 아마 이 타노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림은 아트플로우로 그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갤럭시 탭 S7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뭐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있는데 그게 발열 증상이에요. 크게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갤럭시 탭 S6보다 발열이 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고사양의 게임이나 드로잉 어플리케이션으로 무거운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발열이 있을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탭 S7을 기다려 오셨던 분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에서 이제 정말 태블릿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20Hz의 주사율, 12.4인치의 대화면, 빨라진 레이턴시, 업그레이드된 삼성 노트, 클립 스튜디오의 출시까지 앞으로 제 채널이 콘텐츠 제작으로 더 바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드로잉 기기로서의 태블릿이라는 말이 너무도 잘 어울리게 돼버린 최신 플래그십 태블릿 갤럭시 탭 S7 플러스였습니다. 빨리 정식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기의 자세한 스펙에 대한 링크는 영상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탭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